안녕하십니까. 전편, 앞에 1편 30세트를 전부 보신 분들은,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2편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자료를 다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강의하는 자체도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요하고 그걸 다시 검증해보고 다시 확인해보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아주 상당히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카메라, 편집, 여기에 수고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 많이 투여돼서 이 테이프가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밤 1시, 2시까지 계속, 조정 작업하고 촬영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여돼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테이프는 탐이 나는데 가격이 비싸다. 좀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가끔가다 하시는데 이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이 테이프가 결코 비싼 테이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테이프를 더 아마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상당히 이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좋게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 테이프를 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항상 실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가렵고 클리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 CTPT, ZCT나 여기에 관련되는 변성기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 변성기에 대한 부분이 실제 실무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면서도 사고의 요인도 많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여러분들이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65편 중에는 이 강의를 지금 저는 상당히 깊게 하려면은 이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계산 핸드북, 지금 이건 2판입니다만은 이 기술계산 핸드북에 115페이지, 페이지에 계기형 변성기가 있어요. 가장 이론적으로 아주 잘된 책입니다. 잘된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계기형 변성기에 대해서 이거보다 아주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이론적으로 잘 정립해놓은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강의를 시간상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테이프 65편의 테이프 내에서 다 다른 테이프를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 강의를 다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에 우리 국내 사정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이 기술계산 핸드북 2판입니다. 전기설비,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에 지금 3-115페이지를 보고 좀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어차피 저희 이 학원을 찾아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아주 완성된 최고의 작품은 아닙니다. 왜냐면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처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선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강의 자료는 계속 보완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완이 돼서 수험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제가 강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저한테 와서 한번 보시고 저희 강의를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완성도를 높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프의 목적은, 이 비디오 테이프의 목적은 저를 여러분들이 대할 수 없는 지역적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일단 저의 강의의 첫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아 이걸 어떻게 다가가면 되겠구나. 지금 원장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함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딱 단축한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저하고 어떤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고급규격 KSC 1706의 계기형 변성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추후에는 IC 규격으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바꿔야 되겠죠.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계기형 변성기에서 고급규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급규격은 일본 규격입니다. 일본 규격이죠. 이것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이 규격을 KS로 만든 것은 아니다. 일본 지수규격이나 젠규격에서 관련 규격들을 따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기형 변성기에서 항상 따라붙는 것이 전격 과전류 강도라는 것이 있어요. 전격 과전류 강도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2009 KV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1차 전류의 이 전격 과전류 강도의 과전류 배수를 40배와 75배짜리 쓴다. 그러면 이 40배와 75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전류 강도라는 것은 뭐냐? 이 얘기에 계속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즉 이거는요 절연 강도를 의미합니다. 어디에? 지금 PTS 쓰는 거, CTS 쓰는 거, ZCTS 쓰는 거, 만약에 MOF 쓰는 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계기형 변성이라고 이걸 전부 다 몰아서 하죠. 즉 전류를 할 수도 있고 전압을 변성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합해서 전력을 변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T도 용어에 우리는 변경을 시켰습니다만 포텐셜 트랜스포머 하면 이 포텐셜 트랜스포머가 원래 정확한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볼테이지 VT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의 4개 중에서의 그 과전류 강도는 절연 강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뒤에서 자세한 얘기를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 중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과전류 강도는 절연 강도를 말한다. 이 내용을 우선 숙지를 하시고요. 우선 22900에서는 지금 40배와 75배를 쓴다. 그럼 40배와 75배는 뭐냐? 지금 우리가 보통 만약에 CT를 보면 여기 2차에 5A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20대 1이다. 그러면 이 선로에 100A를 맥시멈 나타냈을 때 맥시멈 100A를 나타냈을 때 이게 5A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네? 그러면 과전류 강도라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과전류 강도가 40배다. 40배면 이게 전격 전류가 100A니까 여기에 40배의 순간적인 전류가 흘렀을 때 네, 그럼 어떻게 있어요? 4000A가 흐르면 여기 뭐예요? 이게 200A 흐르는 거 아닙니까? 200A. 그럼 200A, 이 전류가 이거 5A 막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200A가 순간적으로 흐르면 이 권선이 200A를 견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선이 200A를 건드려주는 절연 강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과전류 강도입니다. 그래서 과전류 강도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많은 것이 좋냐, 적은 것이 좋냐? 적은 것이 좋다. 과전류 강도는 이게 올라갈수록 1차와 2차에 그 나타나는 B가 떨어집니다. 이제 이따 제가 그림을 그래서 잠깐 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전류 강도는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배수는 낮을수록 상당히 정확한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배수보다는 40배로 나타나는 것이 CT의 오차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변류기 같은 경우에 전격 과전류 강도는 보통 우리가 22,900이니까 22,900에 그 전격 전압은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전압이 25.8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격 과전류는 카로 나타냈을 때 지금 12.5카, 20카, 25카, 40카, 50카, 63카 이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22.9kb에서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22,900계통의 단락전류와 이에 필요한 과전류 강도를 보게 되면 이 키로수마다 좀 다른데 만약 가공전선로에 파워 휴즈를 5A로 놨다. 그러면 1kg에는 175 가전류 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175배니까 300배짜리 써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짧을수록 과전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전소하고 한전의 변전소하고 이 수용과하고 거리가 굉장히 짧다. 짧다는 얘기는 여기 임피던스 G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임피던스 G가 낮다는 얘기는 단락이 생겼을 때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이 단락 전류가 클 수 있다. 크기 때문에 다전류 강도가 높은 CT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5km 떨어져 있다. 이 변전소로부터 25km 떨어져 있는 수용가다. 그럼 여기 G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IS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뭐 적게 41배짜리 쓰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41배짜리는 없으니까 그 근방에 과전류 강도 쪽으로 가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하고는 임피던스 선로정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선로정수가 다르죠. 그래서 지중전로와 가공전선로로 달리 주고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보통 40배와 75배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율별로 설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전소로부터 지금 A 수용관은 여기에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만약 B 수용관은 25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같은 용량이라도 이 임피던스 여기 선로 임피던스하고 이쪽에 임피던스 G하고는 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2차 EF와의 단락이 생겼을 때 이 CT에 걸리는 배수는 이 고장전류 IS의 배수는 다르죠. 여기에 고장전류 배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거고 여기는 적게 증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BGS는 CT의 배율은 그 과전류 강도는 이 AS에 있는 과전류 강도보다 낮게 가져도 된다는 얘기 아주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키로수별로 1kg, 3kg, 5kg서부터 25kg까지 그리고 가전류 강도와 대칭분과 비대칭분을 해가지고 비대칭분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많을 경우에는 지금 단락전류의 칼을 조금 증가를 보통 맥시멈 1.3레벨까지 시킵니다만은 증가시켜가지고 과전류 강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지금 열적인 변류기의 과전류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최종 온도 A에서 뭐 250도와 B중에서는 350도 그리고 시발 온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시발 온도라는 거 나온다고요. 그래서 A종과 B종 나눴는데 전격 과전류 강도 또는 과전류 정수의 과전류 정도로 환산한 값에서 40에서 뭐 시발 온도가 A종이 105에서부터 뭐 130까지 그런데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뭐 45도인 경우에 15온도가 45인 경우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최종 온도가 A종은 250이고 B종은 350도라고 했다고요. 이것을 350도라고 보면 350도는 시발 온도를 만약에 105도로 한 경우에 이 단면적에 대한 전류 밀도 값에 자세히 비례해가지고 이거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도대체 의미하는 거냐? 그럼 도대체 이 시발 온도하고 그 다음에 40도라는 이 의미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시발 온도는 초기 온도거든요. 첫 스타트하는 온도. 만약 과전류 강도가 40인 경우에는 뭐예요? 여기에서 1차 전류가 만약에 10A 하면
10A에 40배가 흘렀을 때 이게 400A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5A 흐르면 5A에 40배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200A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전류 공부가 150인 경우 보세요. 여기 10A 흐르면 150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1500A 흐르죠. 2차가 5A인 경우에 150 해가지고 이게 얼마 올라가야 됩니까? 600A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만약에 여기는 지금 뭐 2대1로 했습니다만은 2대1 CT로 했습니다만 이 온도가 어떻게 있어요? 여기 이 CT 5A짜리는 거의 600A 견뎌줘야 되잖아요. 600A에 견뎌줘야 되잖아요. 600A. 지금 여기 어떻게 있어요? 이거는 200A만 견뎌주죠. 그러면 과전류 강도가 낮은 거는 처음에 온도가 상당히 높게 출발해도 올라가는 온도가 얼마 안 올라가지. 그런데 이 과전류 강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올라가는 온도가 굉장히 커야 되니까 600A까지 올려주는 걸 견뎌야 되니까 처음에 시발 온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 시발 온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안 좋은 거죠. 과전류 강도가 낮은 건 105도에 스타트에 들어와도 관계없어. 주변 온도가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가 있어도 관계가 없지만 과전류 강도가 높은 데는 이 주변 온도가 높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런 과전류 강도의 결과적인 수치에서 나중에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통전 시간 T초 내의 내전류는 전격 과전류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보냈느냐에 대한 반비례가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열적 과전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열적 과전류는 전선이 통과하는 전류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연료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기계적인 과전류는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이 CT나 PT가 몰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전이 몰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높은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자력이 발생돼가지고 밀거나 흡입을 한단 말이에요. 밀거나 흡입을 해가지고 중간에 그 몰딩되어 있는 부분이 크랙이 가면 이게 안 되죠. 크랙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몰딩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 그 안에 몰딩되는 부분에 그 크랙을 막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기계적인 과전류 강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보통 1차 전류 CO치의 2.5배 상당하는 초기 최대 수시값을 갖는 과전류를 흘렸을 때 이에 견디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최대 수시 초기값을 약 2.5초 흘렸을 때 그때의 기계적인 전자력에 의해서 이탈이 안 되는 강도를 가질 것. 이것이 기계적인 과전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규격을 보게 되면은 변류기의 전격과 과전류 강도를 보게 되면은 그 보통 60A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75배를 쓰고요. 60A를 초과하고 500A 미만에서는 40배를 쓰죠. 그리고 과전류 강도의 변류기의 전격 과전류는 지금 25.8kV인 우리가 22.9kV 선로에서 보게 되면 12.5카, 25카, 40카 이 세 전류의 전격 과전류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T0는 이것이 처음 온도, 여기서는 지금 시발 온도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단면적을 이제 전류 밀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하려면은 이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5대5 기준의 CT에서 40배의 과전류 강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좀 보세요. 그럼 A는 지금 250에 어디 있어요? 시발 온도가 105다 이거야. 105. 지금 40배는 시발 온도가 105라고 그랬죠. 그 앞에서 보면 어디 있어요? 40배인 경우에 A존 같은 경우는 시발 온도가 105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75 같은 경우는 뭐 55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계수를 갖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하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40배는 시발 온도가 105야. 그리고 105죠. 0.08에 A에 곱하기 40의 자승이다. 그럼 40의 건 뭐예요? 이건 A의 단면적이 어떻게 있어요? 전류가 구하는 거니까 과전류 때 어떻게 40배라는 얘기죠. 75배라는 얘기는 전격 전류에서 75배가 흐른다는 얘기고, 150이라는 건 전격 전류에 150배가 흐른다는 얘기니까 이 숫자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250이라는 최종 온도를 250도다. A정은 최종 온도를 250에다 뒀다. 그럼 만약에 이 250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시발 온도를 빼고 요것과 요거를 곱한 값이 요것과 요것이 곱한 값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와 요거의 자승 곱한 값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0.08과 150의 곱한 곱값이 여기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300의 자승을 곱하는 값이 72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어떻게 돼요? 40배인 경우에는 40배인 CT는 3.365 암페아 턴 메타 자승 스퀘어 메타의 전류 밀도를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단면적 굵기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지고 가서 S 면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면적이 1.49야. 여기에서 이제 그 굵기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1.3mm. 그러니까 CT가 40배율인 CT를 A종으로 해가지고 시발 온도 자체를 105도로 놨을 경우에 이 1.4mm 정도의 굵기의 CT 전선을 쓰면 되겠다는 거예요. 75배는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1.8배, 1.8mm. 150배는 지금 2.5mm. 300배인 경우에는 3.5mm의 CT 전선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이 이 새 건물을 지어서 그냥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형 빌딩을 말하는 겁니다. 신축 건물을 지어서 처음에 아주 새 건물에 새 기기들을 시험을 다 거쳐 시험 점수 다 받고 이분을 중공검사를 거쳐서 다 해놓고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변성기 사고가 나와요. 즉 신축 새 건물에서는 뭐 MOF, PT, CT 이런 부분에서 큐비클 내에서 다른 부분에서 사고가 없는데 초기에 가압을 시켜가지고 좀 지나가다가 보면 뭐 일주일 있다가 연기가 풀풀 나면서 MOF가 탁버린다든지 PT가 탁버린다든지 이런 사고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난다. 그래서 어디라고 내가 밝히진 않는데 뭐 우리나라에 아주 대 호텔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의 책임자로 계시는 모 이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자기네는 신축 건물을 쓰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변성기만은 반드시 외산을 쓴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국산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쪽 신축 건물에서 호텔에서 아주 신축 건물 호텔에서는 자기들이 그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이 돼 있고 그러는데 심야에 이 변성기에서 사고 나가지고 상당히 정전하는 사태까지를 많이 경험한 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직까지 국내의 이 변성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을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국산이 지금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축 건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이 MOF, PT, CT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업체는 그 호텔을 짓게 되면 다른 걸 몰라도 자기 변성기만큼은 인입 들어오는 변성기만큼은 어떤 메이커를 지정을 해가지고 쓰는 부분을 봤어요. 그걸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건 안전공사의 전기재해 통계 분석 자료를 이용한 건데요. 이제 94년도, 95년도를 보면 COS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COS가 사고가 일단 32.5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변압기가 이제 13.8, 수변전 개폐기가 12.6, 그리고 MOF가 지금 9.6에 달합니다. 그럼 이게 상관관계가 가는데 잘 보시면은 COS는 왜 크냐? 저기서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COS가 사고가 많은 이유는 보통 COS는 우리가 방출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방출용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이 안에 휴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휴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걸 이제 뭐 이렇게 전주에다가 묶어놨겠죠. 그럼 전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무슨 문제냐면 이게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거나 겨울에서 여름 넘어가는 경우, 그럼 특히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넘어가게 되면 동절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이게 추우니까 이게 열팽창이 다르니까 늘어졌겠죠. 그랬다가 하절기 때 이게 어떻게 있어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늘어났다가 다시 동절기로 들어갈 때는 또 팽팽하게 늘어져. 이게 길어지죠. 그러면 이게 열팽창 계수가 달아가지고 이 발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열팽창률이 달라지면서 이 계절기가 바뀔 때 이 용단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게 과열이에요. 과열이면 여름에 7월달에 피크 부하 걸릴 때 이 COS가 과열을 한번 해가지고 이 접촉점에서의 발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 COS 용단이 가장 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OF가 저렴 강도가 낮아가지고 사고가 큰데 이 MOF가 저렴 강도가 낮거든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용단 사고단 말이에요. 그 되게 어디냐면 전선이 끊어져. 전선이 용단 사고 나요. 그래서 정말 용단 사고 나려면 나중에 이걸 체크하려면 전부 다 MOF 풀러가지고 안에 내가를 재서 안에 전선에 이 전류 그 전선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오음수를 재야 된다고요. 그리고 MOF의 경우에 변압기가 딱 나가잖아요. 변압기가 나가면 MOF가 바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MOF가 바로 자동으로 나가는 거. MOF의 단전 사고가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온다고. 지금 보시면, 그래, 어떻게 보면 이 네 개가 거의 같은 벡터에 놓인다. 작용이 놓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OS는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런 그 열적인 열팽창이라든지 과열이라든지, 하절기 피크부하의 과열에 의한 이 사고가 많이 나고, MOF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저렴 강도가 낮아가지고, 어떤 그 순간 그 내경전류라든지 그 이상전류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선이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고 사례를 봤을 때 이 MOF와 COS 변압기 수변 전반이 거의 합치면은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사고의 발생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통계를 보면 조금 전에 것은 전국 통계 아니고 인천 쪽만 봤잖아요. 근데 이 전국 통계를 보게 되면요, 변성기가 그 가장 그 사고에 대한 그 통계율이 커요. 이 데이터가 맞는 것이 우리가 이 수정을 받아보면요, 하여튼 가장 불안한 것이 어디냐면 이 변성기 쪽입니다. 그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든지 그렇다면 신축 건물을 초고층을 일단 그 신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불을 인가한 다음에 가장 조마조마하는 것이 뭐냐면 그 새 제품을 갖다 놓은 MOF, PT, CT가 과연 저것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과도 상태에서 지나갈 거냐,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이상이 없냐, 그것이 가장 조마조마하다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외국인용 전용 그 호텔 그 전기 책임자가 자기들은 그 국산 부분을 좀 기피하는 원인을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자성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전에서 나온 것처럼 데이터에 나온 것처럼 가장 그 사고 점유율이 크다. 그것이 자연열화. 이게 문제거든요. 자연열화라는 것은 근데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자연열화되는 건 좋은데 신규 제품에서도 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제작 불량 팩터, 자연열화 말고는 제작 불량에 대한 팩터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낙뢰 현상이나 시공 불량이나 뭐 외부 접촉이 되는 거는 이건 어디 보면 사고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거는 어떻게 있어요? 제작 불량과 자연열화 포션이 가장 크다. 이것은 제품 내부의 문제와 같이 기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제작 불량이 제작 불량이 되면 자연열화가 빠른 거고, 그렇죠? 이거는 같은 팩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성기에서 내부 몰딩된 부분에서 보일이가 있다든지
보이드가 있는 부분에 집중 전기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저전파가 생긴다든지, 예? 거기에 대한 과전류 강도를 이제 계산을 뒤에 해보면 굉장히 아주 이 크리티컬하거든요.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제작사마다. 그러니까 잘 넣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환경에 놓이더라도 제작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회사 제품이 있는가 하면 사고가 안 나는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도별 표본 지역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됐어요. 이 MOF가 가장 사고 통계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 MOF 사고의 고장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CT 단선이 가장 크죠. 지금 여기 보시면 CT에 대한 단선, 유형별로 보면 이 CT에 대한 단선이 가장 큽니다. 30.7. 그 CT 단선이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격 전류가 5A로 되어 있는데 이 레이트가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5A로 되어 있으니까 5A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5 전격 부담 VA는 I 자승 R 아닙니까? 그러면 5VA다. 525에 R에 저항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 시트부터 많이 가져가 봐, 이렇게. 길게 갔어요. 길게 가게 되면 이것이 이 저항은 일정한 기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길게 가버리면 이것이 오버돼 버리니까 이 VA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단순히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이 전류도 보면, 여기가 20대 1이면 100A 아니에요. 100A인데, 과전류가 보통 20배, 다락전류가 그러면 20배 흐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순간 과전류는 아니라, 단락전류는 아니라도, 과전류가 순간적으로 200A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확 보이는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10A 이런 것들이 계속 떠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CT 고유선에 단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량별로 보게 되면은, 용량별 분류를 보게 되면 5대5가 가장 많다고요. 이 CT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CT에서 왜 5대5의 비율이 가장 크냐? 10대5. 이 율이 올라갈수록, 배율이 올라갈수록 사고는 적어집니다. 당연하다고요. 왜 그럴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맥시멈 5A 하면은 여기 1차 전류는 5A만 정상 전류 5A 때 5A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 1차 전류가 적게 되어 있으니까 1차 전류 5A에서 막 10A 넘나드는 거 쉽겠죠. 그런데 이게 20대 5로 돼가지고 여기 5A인데 이 1차가 100A 하면은 100A에서 100A를 넘나드는 경우가 저리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맥시멈이니까 되게 70이라든지 50이라든지 이런 사이에서 놀지 이게 그냥 이 차에 이 5A가 갖는 CT의 용량은 똑같은데 이게 스트레스를 다 많이 받죠. 배열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배열이 적을수록 단선 사고가 큰 겁니다. 이 배열이 적으면 어떻게 있어요? 정확도는 높겠지만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락전류와 이제 변류기의 과전류 강도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번 개경 변속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단락전류 강의를 듣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단락전류하고 3상 4선식의 그 단락전류하고 변류기의 과전류 강도 측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보면 자 이제 단락전류 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 이 얘기 하겠지만 그럼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단락전류 때 이제 구체적으로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우선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거는 전격 전압의 전격 전류의 선로에 걸리는 임피던스의 전압가에 대한 비를 100분의 되는 거죠. 예? 즉 전격 전압이 걸렸을 때 전격 전류와 전격 주파수가 인가된 상태에서의 선로의 전압가나 순수 B가 퍼센트 임피던스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전에서 154에서 22,900호 강압하는 그 변압기는 45MVA로 픽스해놨단 말이에요. 거의 45MVA입니다. 그러니까 이 45MVA짜리 154에서 22,900호 떨어지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딱 정해져 있다고요. 즉, 154에서 22,900호 떨어지는 변압기 45MVA짜리 퍼센트 임피던스는
14.5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14.5라는 거는 변압기를 1차를 가해놓고 2차를 무부하로 단락을 시킨 경우에 1차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전류와 여기 임피던스 B의 참여. 그러니까 순수하게 변압기의 전압 강화율이, 임피던스로 인한 전압 강화율이 14.5라는 거예요. 100MVA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단락적으로 합니다만 100MVA 기준이니까 100MVA 넣고 40을 넣으면 약 2.2가 나오네. 2.2배. 그러니까 지금 14.5에서 2.2를 곱하면 약 32.2가 됩니다. 32.2가 돼요. 그러니까 100MVA 기준으로 가면 100MVA 기준으로 나누고 전부 다 환산하면 한전의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2.2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눴는데 22.9kVA 같은 경우 2차를 갖다가 뭐 3.3에서 6.9로 갈 경우에 100분의 임피던스는 6.0. 뭐 154에서 22,900 가는 거는 14.5.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이것과 이것을 쓰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몰드 변압기와 또 유입 변압기는 다릅니다만은 유입 변압기 기준에 가지고 하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6.0이 되는 거예요.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기 떨어지죠.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떨어집니다. 예? 뭐 5.0이 되든지 이렇게 4.5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다 이것도 용량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 떨어져요. 여기 자체도 마찬가지죠. 용량별로 이것도 달라져요. 더 달라지지만 일단 이 기준에서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가공선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선로용수를 주기 위해서 100MVA 기준에 했을 때 선로용수를 준 겁니다. 주어서 우리가 보통 22,900kVA는 가공선로는 38스퀘어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기 R값과 X값은 이 수치로 적용하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중선로에서는 대개 60스퀘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60스퀘어에 우리 60 했으니까 R값과 L값을 이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 저항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배선선로의 평균 길이를 보게 되면 가공선로는 평균 길이를 3,562, 예? 평균 길이를 약 36.2km 정도로 보고요. 지중선로는 25.5km로 본다. 그리고 지금 이제 MOF의 전격 부담에 뭐 25% 부하해서 뭐 R값 계산할 때 75배인 경우에 뭐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잠깐 보실까요? MOF에 이 임피던스의 실질값이 0.26이다, 0.15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상당히 여러분들 자체에서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영관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보관할 때 시험 성적서에서는 보면 이 MOF를 그 MOF의 R값을 실측해가지고 X값하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약에 CO에서 사고 나거나 이러면 MOF가 잘 단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이 기록치를 가지고 메가로 재보고 그리고 전체 선로 저항을 재는 선로 저항 측정기로 재보면 이 수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험 성적서하고 다를 경우에 이 MOF가 사고 났다 내부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T의 열적 강도를 구하는 강도를 검토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5카짜리 파워 휴즈 같은 경우는 1000A에서 0.02초, 뭐 10카짜리는 뭐 0.028초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그래프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02초로 고려한 경우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전격 과전류 강도에 만약에 40 과전류 강도다 그러면 40배의 과전류 강도를 이 파워 휴즈는 5카짜리는 0.158초를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40배짜리다 과전류 강도가 그럼 5카짜리의 전선을 파워 휴즈를 1000A 보내면 이것이 어떻게 0.02초 나오니까 용단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때 0.158 세크를 갖다가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40배 지금 1000A 이 내용의 그 구체적인 그 그래프를 이 표 말고 그래프를 가지고 이용할 때는 지금 다음과 같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캔을 좀 이렇게 받아서 여기 밑에는 암페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00A입니다. 1000A에 출발해가지고 이게 5카거든요.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이 라인이 5카짜리입니다. 그러니까 5카니까 여기 가게 되면은 이 세크가 얼마 나오냐면 이게 0.025초가 나오죠.
이 테이블을 가지고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전류와 여기는 뭐 거의 동작을 안 하는 코스라고 했으니까 이 코스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단락전류의 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단락전류를 구하면 보통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단락전류는 정상전류에다가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G에다가 100이다. 즉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럽니다만은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배수다. 배수. 정상전류를 몇 배나 더 곱해주냐 하는 것이 단락전류다 이거죠. 그 곱은 뭐예요? 이때 정상 임피던스가 아니고 단락이 생겼을 때 그때 남는 임피던스 G만 남으니까 100으로 봤을 때는 이 배수가 되는 거죠. 이게 5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이 얘기는 2차를 단락시키면은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0배.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10이다. 그 얘기는 10배가 정상전류의 10배를 해주는 얘기인데, 그것이 단락전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MV를 기준해가지고 가공전류를 계산했을 때,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그 대칭분과 그 다음에 비대칭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비대칭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R과 X값이 크면 클수록 비대칭 계수 K값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대개, 고장전류 IS는 IN에 퍼센트 임피던스 G에다가 곱하기 100에다가 또 곱한다면 이 비대칭 계수 K값을 구해줘야지. K값. 그래서 비대칭 계수 K값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4에서는 이 비율을 약 20으로 보고 22,900kb에서는 약 4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보통 이 154에서는 1.03 정도에서 1.3의 비대칭 계수를 적용시켜준다. 그럼 비대칭 계수는 왜 나오느냐? 대칭 계수는 어떻게 돼요? 단락이 생기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거는 이해하는데 여기 직류분이 쭉 발생해요. 그냥 이 직류분이. 직류분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이 비대칭 계수와 직류분이 합쳐져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직류분 비대칭 계수는 왜 발생이 되느냐? 이거는 C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차단기와 차단기가 떨어질 때는, 일단 떨어질 때는 이 C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극간에 반비례해가지고 커지고, 여기에 대한 유전율과 비유전율에 의해서 커지잖아요. 그럼 C가 존재하면 직류분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대칭 계수는 왜 발생되느냐? 이것들은 차단기 C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비대칭 계수를 구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격전류하고 과전류 그 단락전류를 구해보니까 약 130이 된다. 그럼 130배로 어떻게 돼요? 130에 대한 배수가 없으니까 150배에 대한 배율을 과전류 강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ECT의 과전류 강도를 구하는 거는 이 철로에 100A 하면은 100A짜리의 단락전류가 얼마나 그러겠느냐? 단락전류를 구해가지고 이 단락전류를 뭐로 나누죠? 이걸 나눠주고 여기 배수가 나오죠? 배수가 나오는데 이 배수를 딱 맞게끔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근처인 표준 배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전류 강도 계산 시에 선로 점수를 준 겁니다. 100MV일 때는 100MV 기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TR은 13.2, 가공선로는 MOF 5대1 같은 거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전류 강도를 배수를 계산을 테이블로 다 해놨어요. 해놓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운 위의 배수로 가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임피던스 및 저항 측정값의 표가 나오는데 이 구분에 25%, 50%, 뭐 25%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뭐 20%는 뭐고 50%는 뭐냐. 우리 기술자들은 뭐예요? 어떤 표가 나오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직관적으로 가로세로에 50%, 60%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5%가 어떻고 50%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표는 누가 보면 아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적응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팁을 다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실무 없는 사람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관련 책들을 맨날 뭐 밤새도록 공부했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무의 그 감각은 절대 이론 감각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 제가 항상 몇 번 반복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병표가 빨리 사라져야 돼요. 이병표 사라져야 된다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얘기는 이게 저희 시대는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심의하면 어떻게 되죠? 심의하면 어떤 걸 심의하거나 뭐 어떤 것을 선정할 때 요새 뭐 동기식, 비동기식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국가적으로 엄청난 심의를 할 때는 실무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아주 실무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서 실무에 그 심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이론가들이 또 심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실무적인 부분을 한 단계 낮게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이론은 이론이고 실무는 실무예요. 이론을 안다는 사람이 실무로 그냥 넘어올 수 있느냐? 못 넘어와. 왜냐면 CT, MOF에 무슨 사고 나는지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거 모르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럼 20%와 50%는 뭐냐? 그 뒤에서, 이 화면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MOF용 CT 임피던스의 측정 결과를 보면은, 25% 부담의 임피던스 경우에, OVA인데 보니까 25% 부담인 경우에 보니까 20% 되더라. OVA의 임피던스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 참고 자료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만약에 5대5인 경우하고 20대 1인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뒤에서 벌써 이게 100A이기 때문에 이 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적잖아요. 단락 전류도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락 강도는 이거는 비율이 크면 이건 적어도 된다고요. 그냥 과전류 강도는 어떻게 돼요? 이건 적게 가도 되고 이거는요. 굉장히 이 CT가 아주 가전류 강도가 커야 돼. 그렇잖아요. 가전류 강도가 커야 여기서 이상전류가 생길 때 이게 견뎌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사전류가 적을수록 이게 가전류 강도가 커지지. 또 가전류 강도는 저렴 강도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 저렴 강도를 상당히 높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20%와 25%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OVA다. 그럼 부하가 이게 오브예요. 부하. 그러면 이거 I 자승 R이니까 이 R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 후에 2차 배선이 어떻게 있어요? R이 넘으면 안 되죠. 이것이 넘어가 버리면 이 R이 이게 만약에 이 부하가 이쪽 뒤쪽에 만약 설치가 돼가지고 이 R이 좀 올라갔다. 어? 이 R이 올라가게 되면 그 CT의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OV에는 결정이 돼 있고, 예? I 자승은 R인데 이 R이 올라가 버리면 이 전류를 제한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 전격부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여러 개의 부하를 많이 걸면 안 되고 이 선을 많이 가져가도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 일정하게 해야 돼. 그러면 이 2차의 부하를 얼마나 할 거냐? 그럼 2차의 임피던스는 어디로 주냐? 보세요. 이 CT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이거에다가 플러스 이 선로의 임피던스 플러스 이 2차가 부하, 이게 말이야, 램프다, 이게. 계정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램프에, 이것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어? I 자승, G가 되는 거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그럼 이거는 리미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50%냐? 25% 미만을 줄 거냐? 하는 얘기예요. 즉, 적게 줘놔야, 50% 줘놔야, 25% 줘놔야, 이 전류의 폭이 있잖아요. 그럼 50% 줘놓으면 그만큼 전류를 못 올리는 거야. CT에서 허릴 수 있는 허용이 적은 거죠. 지금 보세요. 만약에 25%짜리하고 50% 이건 어떻게 있어요? 그 전체 저항 중에서 50%다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건 25% 제한하는 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있어요? 25% 제한하니까 상당히 저항치가 적겠죠. 이 저항치가 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류치가 벌써 이거는 전류를 그만큼 2배, 이거보다는
2배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배. 그래서 대개 이 5A 같은 경우는 5A와 10A의 겸용을 쓰는데 이 메이커마다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G값과 R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커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고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 이 G값과 R값이 다르니까 이거에 의해서 또 솔로 길이를 달려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똑같은 사고 전류가 흐를 경우에 어느 회사 거는 단순히 안 되고 어느 회사 거는 단순히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25% 준경화하고 50% 준경화하고 이런 경우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25%와 50%가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회사별로 임페던스 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A 회사 같은 경우는 5대5, 10대5, 15대5, 20대5의 전격 부담을 과전류 강도를 40배로 한 걸로 해 부담 25VA로짜리를 보면 지금 전류치와 임페던스 R값과 X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0대5짜리를 보통 2.0mm로 여기 5대5짜리는 1.4mm로 해준 부분을 봐요. 1.4mm와 2.0mm. B 회사는 똑같은 5대5에 10대5고 전격 부담도 똑같으면서 어떻게 돼요? 1차 굵기는 2.3mm, 여기는 1.6mm. 다르지 않습니까? C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수치가 달라요. 1.6mm가 2.2mm, 2.2mm로 했지만 또 D 회사 같은 경우는 1차 권선을 10대5와 5대5를 같이 콤보를 해가지고 2.0mm, 2.2mm로 약간 굵게 계산을 해서 굵게 해서 공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A, B, C, D 회사가 똑같은 단락강도 단락전류에 침입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임페던스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는 이 배수가 40배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달려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끊어지는 데가 있고 안 끊어지는 데가 있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참고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과전류 강도를 가지고 이 시발 온도가 아까 그 영향을 줬었죠. 그 단위 밀도에. 그러니까 시발 온도를 만약 50도로 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과전류 강도를 이거 150으로 줄 거예요. 똑같은 거 같은 경우. 만약에 시발 온도가 130이라고 하면 이것은 요 곡선을 쳤을 때 지금 그 파워 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200 과전류 강도에 견딜 수 있는데 지금 130을 나왔던 경우에는 과전류 강도를 지금 어떻게 있어요? 약 28 정도밖에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30을 시발온도를 나눈 경우는 지금 조금밖에 못 올리는 거죠. 못 올라간다 이거죠. 시발온도가 130도 벌써 출발하는 그 CT나 PT 기기용 건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28배의 과전류 강도밖에 못 갖는 거예요. 지금 시발온도가 낮을수록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다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단락전류의 이 비대칭 계수, 이 직류분이 발생되는 거는 차단기에 C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직류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대칭분에 합의돼서 이런 비대칭의 과도전류를 야기시킨다. 이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전류 강도는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배율이 적은 거하고 높은 경우하고 좀 일반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배율이 적으면은 또 이것이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고요. 이 배율이 크면 이것이 작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CT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계전기가 있거나 지시를 하게 되면은 1차 전류를 그대로 비율로 해가지고 2차 전류로 정확한 B로 나타내야 되거든. 정확한 B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게 배율이 커버리면 이 CT의 배율이 커버리면 이 CT에 포화가 돼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술계산 핸드북에는 여러분들 기술계산 핸드북에 3-120페이지 여기는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안 됩니다만은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 2차 전류를 50A 놨어요. 이 경우에 이쪽에 1차 전류.
그래서 이렇군요.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지는데, VA는 지울수록, 전격은 VA는 지울수록, 이 R이 적다는 거죠. VA는, I 자선 R이니까 이 VA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는, 40VA라는 얘기는 이 R이 적고, 그 다음에 I가 적다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됐어요? 이 정확도는 리니어에 나간다. 근데 1차 전류와 2차 전류가 거의 아주 비례적으로 나타나니까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게 VA가 커지면요.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가 이게 어떻게 돼? 비수정으로 나타나니까 이 CT 생명이 없어지는 거지. 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CT나 이 변성기는 배열이 지울수록 좋다. 부담이 지울수록 좋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